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됩니다. 뉴욕에서 주행이 금지됐던 호버보드는 캘리포니아에선 허용은 되지만 앞으로는 속도 제한과 함께 헬멧도 착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주법들을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9로 인상된 데 이어 또다시 $1가 오른 것인데 미국 내 50개 주 중 최저임금이 $10에 이른 주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 올해 초 디즈니랜드에서 시작된 대규모 홍역 감염 사태, 4개월 동안 7개 주에서 142명이 감염됐습니다. 이후 제정된 법안 SB 277은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취약 연령 학생들이 부모의 의지나 신념과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 중 하나인 호버보드, 새해부터는 반드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16세 이하는 탈 수 없으며 술을 마시고 타는 것도 금지입니다. 최고 속도는 35마일 이하, 위반했을 경우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자전거, 하지만 도로를 점거하는 자전거족들로 운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새해부터는 이 같은 자전거 등 서행 교통수단들에 대한 교통법도 신설됐습니다. 일반 차량과 똑같이 뒤에 5대의 차량이 밀려 있을 경우 반드시 갓길로 세우고 주행을 양보해야 합니다. 운전 관련 법안들은 해마다 조금씩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주변의 상황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양쪽 귀를 다 막았을 경우에만 하나며 핸즈프리용 스피커나 한쪽에만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 그대로 허용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측정기를 불어야만 차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잠금장치 의무 장착은 당초 1월 1일 종료해서 내년 7월까지 시행이 연장됐습니다. 그 밖에 새해부터는 유아용 카시트의 경우 2살까지 반드시 후면으로 장착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유아납치 경보 시스템인 앰버 알러트는 실종 노인 그리고 뺑소니 차량들을 수배하기 위한 실버 알러트 그리고 옐로우 알러트로 확대돼 비상시 주 저녁의 전광판과 주민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보가 발동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중서부와 중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미주리주에 또다시 미시시피강 범람으로 인해서 홍수 비상사태와 함께 주민 소개령이 내렸습니다. 미주리주 미시시피강의 홍수 경계 수위가 최고조에 이름에 따라 카운티 응급재난청 측은 주민들에게 당장 집을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Missouri is in the midst of a very historic and dangerous flooding event. The amount of rain we received, in some places in excess of a foot, has caused river levels not only to rise rapidly, but to go to places they've never been before. 현재 이 지역의 집중호우는 지난 1993년 이래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던 뉴욕 1호원 미 동부 지역에 드디어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기다리던 눈이 이른바 얼음 눈이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그동안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된 미 동부 지역에 드디어 눈이 내렸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 옮겨온 태풍과 한파의 영향인데 진눈깨비를 동반한 얼음눈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린 얼음눈으로 도로가 빙판이 됐습니다. I think ice is more dangerous than snow any day of the week. I mean, people slip and fall. They don't expect that they step out of the car in the morning with their heels on and slip, and you know it doesn't take much. But and you don't see it a lot of times, especially that black ice.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진눈깨비와 얼음눈으로 변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00명 이상의 비상 인력이 대기 중입니다. 항공편도 결항 사태가 발생해 여행객들의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We think like the weather from yesterday in Dallas has affected the plane today. Just trying to get home. It's been a pretty long day. I should have been home from 11 o'clock this morning.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기온이 50도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5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에는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것이란 예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 해결돼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와 우익 성향의 언론들은 위안부 소녀상이 옮겨지지 않을 경우에 지원기금도 중단해야 한다고 아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기시다 외무상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소녀상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もうこの問題はこの辺で打ち切りにしようというムードが高まってくるというのを期待しています。 특히 보수 우익 세력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お金で無理やり解決させたみたいなので、多分払ってるのも僕らの税金なんで、それはちょっと納得できないです。 일본의 극우 단체들은 일본 총리 관저와 외무성 앞에서 이번 합의는 매국적 행위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최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으로서는 정부 사과와 지원금 출연 등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4명을 숨지게 하고도 보호관찰형을 받았던 부잣집 소년이 모친과 함께 도주를 해서 미국에서 유전무죄 논란이 뜨겁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모자가 국경을 건너서 멕시코에서 붙잡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보호관찰관을 피해 모친과 함께 종적을 감추었던 이던 카우치. 도주 17일 만에 멕시코의 한 휴양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금발인 카우치는 머리는 물론 수염까지 짙은 갈색으로 염색해 위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We are very happy and pleased that they are in the custody of the Mexican authorities and they'l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here shortly. 2년 전 16살의 카우치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지만 음주를 금하는 보호관찰 10년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부잣집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른바 부잣병을 앓고 있다. 변호사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술을 마신 정황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자 도주를 했고 미국 사회에선 유전 무죄 논란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결국 FBI까지 추적에 나선 끝에 카우치는 모친과 함께 다시 붙잡혔습니다. When he is returned along with his mother, we expect the mother to be charged with hindering apprehension in Texas law. 검찰은 내년 4월이면 19살이 되는 카우치를 성인 법정에 세울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징역 10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오늘은 미국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아름다운 영웅 고 김영옥 대령이 서거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KBS 아메리칸 뉴스에선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영옥 대령의 일생을 다시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 측에서 제공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If you look at his entire life as a soldier, as a humanitarian, I cannot really think of any other person who deserves a Medal of Freedom than Colonel Young-ho Kim. People don't know about him. And his story needs to be told. His story needs to be heard. Young-ho Kim is known for being one of the greatest soldiers in American history. He is most famous for his accomplishment as someone who went through so-called battle in Anzio. There was a no man's land between German defense line and Allied forces trying to launch major attack. Anything moves, either Germans and the Allied forces will shoot at each other. So they were afraid to launch an attack. But Young-ho Kim volunteered. He crossed into the landmines and captured 2 German prisoners of the war and brought them back to the Allied forces. And based on their interrogation answers, Allied forces were able to launch an attack and liberated Rome. So that is one of the greatest story actually about Young-ho Kim. You know, at the time, 1950s, minorities were viewed as inferior people.
And he was proud of the fact that he became the first minority battalion commander during combat in U.S. Army history. That really shows, what kind of a soldier he was. When he was assigned to 100th Battalion, his commanding officer told him, "This is a mistake. I will transfer you out to another unit." And Young Kim said, "I just got you, sir." And he said, this is mostly Japanese American unit. And I know you are Korean, and Koreans and Japanese don't get along. And he said, "No, sir. I'm American, they're American, we'll fight as an American." And so commanding officer said, "If your Japanese American man accept you, then I will let you stay." When he plans a battle, he cares deeply about his men. He doesn't want to sacrifice his men. They all knew that. He himself, risked life many times. And that's the reason why he was wounded so many times. So many Japanese American men, soldiers, began to believe that if you go with Young Kim, you will come back alive. So that's how he earned their respect, and that's how his legacy was born. There are many great war heroes out there, but his story doesn't end there. It begins with that. Young Kim was a great humanitarian. He highly valued human lives. And so when he landed in Busan, he saw all these young orphans begging for food and sea ration. So he stopped and told all of his men, you guys, don't need all this sea ration. Why don't you take what you need and give everything else to me? So he collects all these sea ration boxes and gives to the young orphans. During the battle in Italy, he said, "If I survive this war, I will work for the betterment of the community I belong to." And he kept that promise until he passed away. 오늘 뉴욕 증시는 유가 반등과 구글과 아마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1%대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이 오른 1171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